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동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금리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기에 또 양적 긴축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올해 인상을 하겠지만, 몇 번 정도 인상할지는 이제 FOMC 회의에서 뭔가 결정이 나오겠죠.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지수는, 이런 나스닥이라는 이런 지수들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까? 뭐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과거에 금리 인상 시점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좀 참고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7년도에 5.3%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죠. 터지면서 2009년까지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2009년도부터 거의 제로금리가 됩니다. 제로금리.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제로금리 유지합니다. 약 6년이 넘은 기간 동안 계속 제로금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5년 12월 16일 날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2019년도, 2018년 말 이때 2.5까지 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해서 지금 나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죠. 이 구간에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랐을 때 나스닥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5년 12월입니다.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시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2달 동안은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달이죠. 12월 달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음봉이 나옵니다. 3개월 연속 조정을 했죠. 거의 3개월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 11월 22일인가요? 이때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근데 이때 빠졌을 때는 1월 달까지 빠졌을 때는 이때 8월달 이 8월달 저점까지는 빠졌다가 반등을 했죠. 이때는. 하지만 2월달에 하락폭이 나올 때는 이 8월달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이 된 거죠. 전저점 이탈. 근데 여기 이렇게 전저점 이탈이 되다 보면 지수가 이렇게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스닥은 어떤 모습으로 갔냐? 이때부터 보세요. 계속 우상향하죠. 자, 2016년 3월 달부터 2016년 3월이죠. 언제까지? 2017년 말까지. 거의 2년 가까이, 2년 더 넘죠. 이때까지니까 2018년 8월이니까 2년 6개월간 나스닥은 우상향을 합니다. 이게 나스닥이 월봉입니다. 이게 봉 하나에 한 1개월짜리 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조정을 마친 다음에 이때부터 3개월 이후부터 양봉이 나오고 우상향하죠. 우상향하면서 거의 2년 6개월간을 우상향을 합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나스닥이 지금 이때처럼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지수가 꺾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조정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3개월 조정 이후에 2년 6개월을 계속 우상향했다니까요. 지금의 나스닥 모습을 보시면 뭐냐면 어제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엄청 좋았어요. 2%까지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밀리면서 1.3%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하면서 여기 작년 10월 4일 날 10월 초에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아까 보였다시피 2015년도에도 15년 12월부터 조정했을 때 2016년 2월 달에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겠죠.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지수가 반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스닥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조정을 하지만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때 2015년 12월 이후에 나스닥은 3개월 조정 이후에 우상향을 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땠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전부터 조정을 했죠. 한 4개월간 조정합니다. 4개월 조정하고 거의 박스권 흐름을 보입니다. 약 1년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요. 지수는 못 갑니다.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났다가 이렇게 훅 밀리죠. 코스닥도 보시면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조정을 해요. 오랫동안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지수가 조정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한 게 아니라요. 주도주들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었어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015년 12월 달에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하고 나서 2개월 정도 빠져요.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계속 오릅니다. 거의 2년 가까이를 상승해요. 이때가 거의 최저점이 2만원대였으니까 이때가 5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2015년 저점 대비해서 2.5배 오릅니다. 2.5배. 지수는 아까 보여줬죠?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이 2016년 29조에서 영업이익이 2017년 53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2018년도에도 지금 58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우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협력을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회사 테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15년 12월 달에 오히려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다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 2년간을 계속 우상향을 해요. 최저점이 7,000원대에서 최고점이 43,000원이니까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 오릅니다. 자, 왜 이렇게 올랐냐? 테스도 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에 364억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 가까이 점프하는 633억.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테스가 2년 가까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지수는 별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수 모습도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또다시 미국 증시 영향으로 빠지면서
장중에 전저점을 또 이탈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약세. 무너질 것만 같은 지수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 반등을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빠지긴 빠졌죠. 1.65% 빠지긴 했는데 자, 여기 10월 초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은 여기 10월 초에 저점을 이탈을 하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지켜줬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 미국의 국제 유가 WTI인데 국제 유가가 연일 그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국제 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장중에 최고점이 어제 87점, 배럴당 87.1달러까지 올랐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때입니다. 2014년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8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해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멘인가요? 예멘에서 아랍에미리트인가 여기를 석유 시설을 공격하네 어쩌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작용하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죠. 이 상태에서 금리 안 올려버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인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수는 움직임이 별로 없지만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 과거처럼 가장 빠르게 상승할 종목들은 고성장하는 산업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고실적을 내죠. 이런 종목들이 지수는 못 가지만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입니다. 오늘 수닥은 1% 넘게 빠졌지만 카카오 게임주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0.56%. 장중에 2%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조정할 만큼 했고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부분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258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3500억대입니다. 그럼 몇 배예요? 거의 2.5배 정도 되나요?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러면 이 외부 환경이 안정을 찾으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오늘 또 플러스를 났죠.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펄어비스는 플러스입니다. 장중에 이거는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지수가 좀 급락하면서 반납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1.15%를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369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억 정도 했어요.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이. 하지만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600억.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한 2배 이상 급증. 엄청나죠?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5천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고성장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지금 펄어비스트 종목이 보면 이제 그동안 하락 이후에
저가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 산업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현금으로 82조에 인수했죠. 82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뭐예요? 메타버스 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게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게임입니다. 게임은 현재 이런 가상의 현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플랫폼 관련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펄어비스가 이런 게임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관된 이 NFT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올해 실적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주 하이브도 이제는 저점 찍고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0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하죠. 또 내년에도 거의 4,800억, 5,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인데, 이제 좀 올라오겠죠.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 그리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도 이제 최근에 조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있고, SM도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805억에서 올해는 한 1,150억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359억을 예상하고, 실적이 고성장하죠. 보면은 게임하고 엔터 쪽이 이런 메타버스를 가장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LG이노텍은 별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 8.9%. 오늘 빠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죠. LG이노텍은 지금 이슈가 뭡니까? 첫 번째, 애플카, 자율주행차. 여기에 카메라 센서 엄청나게 들어가죠. 애플카 이슈. 두 번째는 메타버스. 애플에서 만들려고 하는 XR 기기. 3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XR 기기에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지금 LG노텍은 최근에 8만원이 39만원까지 거의 2배 이상 올라갔고, 지금 올라왔지만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조정 얼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좀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하이텍이 오늘은 좀 급락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고, DB하이텍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690억대였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000억을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고성장하죠. 그리고 내년에도 5,000억을 또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 반도체도 메타버스하고 또 애플카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산업은 뭐냐면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고실적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쪽 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의 산업들이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안정을 찾고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2015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 전후에 나스닥을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조정을 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우상향을 했지만 그에 반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 1년간 조정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정을 했지만 실적이 급증하는 소주, 반도체 종목들은 강하게 우상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겠지만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은 강하게 우상향할 것입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하셔야 하고요.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로 길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든 시장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